안녕하세요. 1학년 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8단원 문화의 이해, 두 번째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시간인데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 수업을 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문화에 잘나고 못난 우열이 있다고 보는 태도와 문화는 잘나고 못난 게 아니다, 그냥 다른 거다라고 하는 우열이 없다고 생각하는 태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되어서요. 지난번의 시간에는 자기 문화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자문화 중심주의, 그리고 남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그거를 이제 선망하는 문화 사대주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보는 태도가 아닌 문화는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문화 상대주의가 좀 더 극단적으로 더 나아가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과연 어떤 것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서 올바른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내용은 문화 상대주의와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사대주의는 약간 조금 부족한 그런 인식 태도였죠. 그리고 오늘 배울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도 없어져야 할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교과서는 154에서 155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먼저 문화 상대주의,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그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또는 다른 사회에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문화를 볼 때 처음엔 놀라겠지만 그것이 못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 사회나 국가의 독특한 자연 환경 때문에 그런 거구나, 또는 그 국가의 역사가 뭔가 이런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냈구나, 이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그 다른 문화를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최대한 이해하려는 이런 바람직한 태도를 바로 말합니다. 문화 상대주의의 특징은요, 모든 문화는 그 나름의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냥 그 자체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 간 차이를 인정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못하다고 공격하거나 식민지를 삼으려는 게 아니라 공존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싸우지 않고. 그래서 차이를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간의 공존이 가능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람직한 문화 상대주의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티베트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중국에 지금 속해 있는 지역이죠. 조장이라고 하는 장례 방식입니다. 시체를 독수리가 뜯어먹게 내버려두는 그런 장례 방식인데요. 어떻게 시체를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길래 이런 장례 방식이 생각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티베트라는 지역은 히말라야 산맥에서 내려오는 아주 높은 고원지대예요. 4,000m 이상에 되는, 매우 춥고 나무가 부족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자연환경이 보면 날씨가 매우 춥고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온이 낮고요, 산지가 아주 높아요. 나무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장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그리고 땅이 척박해서 매장할 수 있는 땅도 부족하고요. 자, 이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티베트 사람들은 독수리라는 동물을 종교적으로 우리의 죽음을 데리러 가는 저승사자다, 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이나 화장이 어려운 이런 자연환경적인 특성과 종교적인 이런 특성들을 고려한다면 이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이런 걸 고려해서 이해한다면 조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상대주의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화장할 나무도 없고 매장할 땅도 부족하고 독수리도 저승사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문화가 생길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보는 그런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인도에서 소고기를 먹지 않죠. 종교에 따라 인도에 특히 힌두교에서 먹지 않습니다. 왜 소고기를 먹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인도라는 곳의 종교는 힌두교입니다. 그죠? 종교는 힌두교. 왜 힌두교에서는 그러면 소고기를 먹지 않을까? 힌두교가 발생했던 자연적인 그런 문화적인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인도는 날씨가 따뜻하고 벼가 잘 자라기 때문에 예전부터 벼농사가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벼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노동력인 큰 힘을 낼 수 있는 소가 아주 귀한 동물이었기 때문에 이 소가 벼농사에 중요한 그런 사회에서 힌두교라는 종교가 발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선 소가 중요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지 않는 힌두교가 발달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국가의 자연환경이나 역사를 이해함으로써 그 문화를 이해해보려는 태도, 문화 상대주의였습니다. 문화 상대주의는 아주 좋은 문화 이해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는 좋은 태도입니다. 반면 두 번째로 살펴볼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문화 상대주의를 아주 극단으로 치고 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모든 나쁜 것까지 다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하면 안 될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배드. 의미. 인간이 왜 중요한가요? 그냥 인간 스스로 인간이니까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문화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살인 또는 매장 중에서도 암매장, 그리고 노예제도, 이런 것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이런 문화들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문화. 근데 이런 나쁜 문화도 인정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걔네 문화니까 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문화마저도 이해하는 태도, 인정하고 이것을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라고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건데 이런 것도 다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볼게요. 문화 상대주의랍시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면서까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의 한계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거에서 끝나니까요. 사례 첫 번째, 교과서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 특히 극단적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아주 보수적인 일부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있는 일인데요. 명예살인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중에 여성이 순결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간통, 바람을 피거나 순결을 잃은 그런 여인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잘못된 문화,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이걸 이해해주면 안 되겠죠? 다음 두 번째, 중국에 예전에 있었던 건데요. 전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족은 여성의 발 크기를 어린아이 시절로 계속 묶어두는 겁니다. 천으로 묶어둬가지고 어린이로
제한해서 한 10에서 15cm 이렇게 되게. 자, 이게 예전에는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여자들이 나중에 컸을 때 발이 넓어야 일도 열심히 하고 편하게 다닐 수 있겠죠. 일을 하려면. 하지만 부자일수록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난 발이 작아도 돼. 뭐 이런 논리로 이렇게 발의 크기를 제한했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혼한 아내가 뭐 나쁜 일을 당했을 때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악용된 거죠. 그래서 이런 나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발이 아주 작아요. 요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근데 성인 여자가 발이 10cm, 15cm밖에 안 되면 다니기가 힘들고 아프잖아요. 되게 잔인하게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발 모양이 이렇게 되도록 발을 제한한 겁니다. 크기를. 교과서에 사진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순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텐데요. 순장이라는 것은 왕이나 귀족, 아주 높은 권력자가 죽으면 그 왕과 함께했던 살아있는 사람들, 왕과 관련 있는 산 사람들을 생매장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재산, 집, 뭐 보물 이런 것까지 같이 그 사람과 함께 저승사리로 간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같이 사는 사람들을, 노예나 또는 가족들을 같이 생매장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네 번째는 노예제도.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잘못된 거고, 다섯 번째 뭐 아직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식인 풍습. 이런 5가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잘못된 것들을 이제 문화랍시고 존중해주는 것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행위인데,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태도, 살인, 전조, 순장, 노예제도, 그리고 식인 풍습, 이런 것들은 이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결론은 그러면은 문화 상대주의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문화 상대주의가 바람직한 문화 이해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화 상대주의가 좋은 겁니다, 분명히. 근데 이것이 100% 정답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상한 뭐 이런 것들도 다 인정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문화 상대주의는 분명히 잘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은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그런 수준에서의 그런 한계를 가진 문화 상대주의. 모든 걸 다 인정하지만 대신에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줘라. 인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이것이 둘 다 만족됐을 때 우리가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핵심은 요거고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와 문화 상대주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